자, 이런 관점에서 언어 습득, 언어 학습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특히 사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교 교육이 가장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교육 현장에서 많이 있어 봤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환경, 특히 결정적인 것은 학교 교육이 일부러 이렇게 잘못 가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영어 교육 중 그 뭐라 하죠? 백와시라 그러나요? 역류 현상, 역류 효과. 즉, 그 기저 위에 평가라는 시험이라는 것이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방법이 언어 습득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중학교 선생님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 결론을 목표로 가면 뭐 수능이면 고등학교. 수능이라는 걸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수능이라는 것이 영어 교육의 만약에 목표라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뭘 가르치고 뭘 배웁니까? 수능은 언어 영역에서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에서 네 가지 스킬을 다 가르치고 있나요? 평가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와 뭐를 평가합니까? 그 중에 listening, reading 두 가지만 하잖아요. 설사 우리가 다 좋게 봐서 리스닝과 리딩을 정말로 잘해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한들 그것이 영어 실력, 영어 소통 등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적어도. 조건은 살짝 돼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리딩과 리스닝은 뭐라 그러죠? 이해 기능이라 그러잖아요. 리셉티브 스킬이라 그러죠. 그냥 이해하는 정도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언어를 표현하는 프로덕티브 스킬, 그죠? 표현 능력, 생산 능력과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치하지 않죠. 영어 교육의 그게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만약에 듣기나 읽기를 잘한다고 가정해도 쓰기나 말하기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했다면 그것조차도 제한되는 의미죠. 소통적으로 보면.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수능 같은 거를 예를 든 거죠. 만약에 그거는 되게 포맷이 정해지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문제 푸는 요령 심하면. 그럼 그게 영어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더 사실은 현장을 솔직히 얘기해 주면 소위 EBS 교재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거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노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EBS 뒤에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잖아요. 그걸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어 교육입니까 혹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 목표되는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적인 효과를 역으로 받는데 소위 역류 효과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학교 교육은 제대로 가기 어려웠던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소 중심의 그러한 교육. 근데 우리가 좀 이따 결론을 한번 내릴 텐데 형태소 위주의 그러한 그 출발점이 되는 교육을 하면요. 죽어도 소통적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EFL 환경에서는 적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그 목표가 있더라도 그러한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시험만 잘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독이라는 걸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독이라는 그 철학을 제대로 투입해서 그것을 성과를 준다면 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독은 의사소통적 능력의 백그라운드와 능력을, 포텐셜을 키워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어때요? 시험도 잘 볼 수 있다. 그럼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만 들어보면. 뒤에 게 낫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능력도 키워가면서 동시에 당연히 뒤에서는 영어 시험도 그냥 잘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는 다독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독이 나는 그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중학교가 정말 중요하다. 고등학교는 뭐 조금 현실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육 현장을 제가 예상을 감히 해보면 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정말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여기 선생님도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그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뭐 저도 주변에 친구도 있고 후배도 선생님들 많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현장 전혀 모르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그럴 확률이 커요. 정말 시간 낭비. 그죠?
물론 우리 이제 제가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 똑같아요. 그 학생들 들어오면 영어 공부하는데 누구 들고 다니지? 어떤 책을? 토익.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다 그런 말을 썼거든요. 토익 책과 토플 책을 버려라. 이거 빨리 버려야 된다. 진짜로.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낭비를 대학생들 또한 시작하고 있죠. 토익과 토플 책을 먼저 들고 있는 순간 그건 마지막에 할 일이죠. 시험을 위해서라면.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말이에요. 토익 점수를 당장 올리는 게 현안이 있잖아. 대학생들은. 그죠? 그러면 500점대 학생이 문제를 정말 많이 배우고 스킬을 배우고 학원에서 주로 그런 거 가르친다 그러죠. 잘 가르친다고 가정하고 배웠을 때 점수 올라가는 폭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건 제가 예상이 돼. 예를 들면 500점대 학생이 올릴 수 있는 한 200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쉽게. 한 700점대까지 가고 거기까지 800점 점점 올릴 수 있어요. 그 학생이 잠재력이 크지 않다면. 그래서 900점대 불가능해요.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 학생이 영어의 잠재력이 아주 본질적으로 훌륭하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만 푸는 스킬 가지고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나오고 있고 현장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학생이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목표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다 되는 순간 영어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영어를 또 접하고 싶은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이 순간 영어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적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문제를 푸는 게 영어 공부라면. 그래서 그런 공부는 절대 하지 말자. 제가 20년 동안 떠드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제가 나름대로 요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양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대학생을 포함해서 판단해 보니까 영어 교육의 방법이나 이러한 그 제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보니까 지금이 교육부에 계신 분이 계시는 모르겠네요. 지금이 영어 교육에 관해서 최악이에요, 최악. 정말로. 제가 보는 관점은 제도적인 거 포함해서 이거 영어 하지 말라. 차라리 영어 안 하는 게 좋겠다. 시간이 아깝다. 이거는 낭비다. 제도적인 거 포함해서. 교육부에 계신 분들에서 죄송합니다. 제 사견이 적어도 그래요. 이 말은 바꿀 건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네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언어는 본질적으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습득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죠. 연구라는 말은 study 또는 learning. 이게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뭘 배우고 분석해서 알아내는 과정, 이런 거죠. 우리가 모두 언어학자가 아니죠. 영어를 그렇게 접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언어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언어는 원래 속성이 What is a language? 제가 혹시 이렇게 여쭤보면요. 언어는 마치 습득 원리가요. 그 자전거를 탈 때 그 배우는 습득 원리와 비슷해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는 걸 우리가 올라타고 막 가잖아요. 그거 배울 때 과정을 잠깐 느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배웁니까? 올라갈 때 45도 각도로 올라가서, 그죠? 한 30파운드로 먼저 발을 밟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스텝을 어떻게 하고, 이런 논리적인 이론을 배웁니까? 그거? 그러지 않죠? 타면서 자기가 느끼면서 그 각도나 느낌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도 원래 본질은 그런 거죠. 그게 언어거든요. 언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 원래 언어는 가지고 놀고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게 언어거든. 그렇게 전달할 수 있고 놀 수 있으면 그게 출발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러닝, 학습보다는 습득의 원리로 가는 것이 현대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이 말은 러닝과 애퀴지션의 말은 크라션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언어 형식보다는 의미의 접근이다. 이게 중요해요. 의미라는 스토리, 컨텐츠,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우리가 형식, 폼, 룰, 문법, 여기에 먼저 포커스가 앞에 가면 그 언어는 정말로 쪼개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는 계속 얘기하겠지만 분석하고 쪼개는 순간 언어는 의사소통적으로 날아가고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특히 언어를 우리가 특히 문법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특히 어땠어요?
과거에 특히 그랬어요. 저희가 영어 배울 때 특히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게 강의 잘하는 유명 강사야. 문장 같은 거 써놓고 세부적으로 쪼개고 뭐 난리치죠? 분석한다고? 이게 영어 죽이는 거거든. 영어는 작은 단위로 쪼개는 순간 영어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분석하고 쪼개고 이것을 잘한다고 영어를 생각하거든요. 언어는 유창하다는 말, 의사소통을 잘한다, 유창하다. 플루언시의 개념은요, 큰 단위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쪼개는 사고와 방법을 익히는 순간 언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익숙해 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부분은. 영어를 주면, 우리가 영어나 리딩 주면 지금도 어때요? 딱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맞죠? 그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거는 벌써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하고, 그죠? 해석한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그런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습득적인 논리를 보면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순서가 앞에 가면 안 돼. 절대로. 뒤로 가야지, 가도. 그 얘기를 한번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확성보다 유창성으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accuracy, 정확성, 형태소, 문법 이런 거에 정확성.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보니까 여기에 맞췄다면 유창성. 유창성은 정확성보다는 의미 전달, 의사소통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력의 베이스를 둔 이런 접근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것이 어쩌면 다독이 추구하는 지금 패러다임의 어떠한 기저에 깔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써놨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로 했고, 언어학적으로는요,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이라는 구조주의, 1940년대 이후에 형태소 중심으로 소시우르, 프랑스의 언어학적 소시우르 중심으로 쫙 이렇게 그런 거를 언어학적으로 정리했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이게 우리 1960년대, 또 70년대까지도 그게 갔거든요. 맞는 거지,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이 언어가 그렇게 배우면 습득이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상당 부분 일부 효과가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군인들의 영어라든가 이런 거 단기간에 뭐 이렇게 주입해서 암기해서 효과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성공도 했어요, 물론.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말이지, 예를 들면 빠른 시일 내에 영어를 배울 때 뭐 그런 시도도 했거든요. 뭐 그게 일부 성공도 했죠. 그거는 일부죠.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떤 아주 단편적인 의사소통? 이 정도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언어의 그 창조성이나 언어의 그러한 무한대의 능력, 이걸 키우는 데는 아마도 부족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의 전환은 언어학적으로 구조주의보다 이성주의로 간다. 이성주의가 바로 언어는 보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있다. 아까 첨스키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이성주의예요. 요거는 사고력이 기초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머리에 의해서, 두뇌에 의해서 무한대로 펼쳐지고 전개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문장 하나씩 암기하고 기계적인 암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는 두뇌가 사실은 습득이라는 게 언제 터지냐면요. 이렇게 아까 최대로 노출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쉽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의 노출을 했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습득이 포인트가 터지는 게 원리는 그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어린아이를 외국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놓았더니 한 6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하잖아요. 여학생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터져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언어 습득의 또 포인트인 거지. 임피터스 포인트가 있어요. 언어 습득은. 이게 두뇌가 그때 터지는 포인트가 있거든. 이제 그런 원리에 가까웠지만 이성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와 사고력이 통합되는 것이 현대 영어 교육에 중요하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요. 언어를 분석보다는 어떻게 한다요? 통합해야 돼요. 자, 이 통합이라는 이슈가 현대 영어 교육에 중요한데 언어에 4가지 스킬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독이라고 했을 때 reading, extensive reading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착각을 혹시 하면 안 되는 게 다독이라는 교육적인 철학은 영어 읽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독이라는 것은 영어 읽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독이라는 것의 교육적인 철학은 읽기를 기반으로 나머지 4가지 스킬을 통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EFL에서 다독이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딩을 가지고 라이팅을 통합해야 되고요. 리딩을 가지고 리스닝을 통합해야 되고요. 리딩을 가지고 스피킹을 통합해야 돼요. 이것이 다독입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언어의 네 가지의 통합은 읽기와 듣기, 아까 이해 기능, 리셉티브 스킬을 중심으로 표현 기능, 쓰기 말하기 통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저에는 뭐가 더 중심에 있다? 시작은 읽기에 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독은 굉장히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어떤 평가원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학교 때 얘기하길래 내가 실망을 좀 했는데 들으면서 다독이 뭐 지나가는 유행가 같은 거다. 또 다독은 이미 지나갔다. 뭐 유행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어떤 평가원에 있는 친구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어. 다독은 유행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행 타는 분야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다독을 유행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독을. 이건 유행 타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 어쩌면 다독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죠? 그 얘기를 조금씩 접근해 보겠습니다.